안녕하세요.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른 패밀리 프로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든 패밀리 영상 작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원이, 지원이 두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앉히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가든 패밀리 교육 콘텐츠 영상을 편집하실 때 영상 풀 버전을 보시잖아요. 그럼 누구보다 깊이 있게 감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키워드가 뭐였어요? 최근에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여행 좋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여행을 꼽아주셨는데 여행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셨나요? 여행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교육에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떤 여행을 어떻게 해야 교육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막상 떠나려고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교육 없이 단돈 8만 원으로 과학고에 보내신 어머니로 알려주신 김현주 작가님께 연락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작가님께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여행해야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정서지능, 자존감 다 높여주는 좋은 경험이 될지 가이드라인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가이드라인 그대로 최대한 지키면서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일단 김현주 작가님과의 인터뷰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 아이를 위한 사교육은 없다."를 쓴 작가 김현주입니다. 저번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오늘 패널로도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여행을 통해서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가치를 주셨다고, 그리고 정말 여행밖에 안 갔어요,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네. 그래서 여쭙고 싶었습니다. 국내 여행 이렇게 가면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측면으로 여행의 가이드라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린 자녀랑 나들이, 이제 국내 여행을 할 때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모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원칙이 있다면 뭘까요? 여행을 갈 때 이왕이면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먼저다. 그래서 아이랑 어디를 간다 하는 걸 미리 함께 알아보면서 "여길 가 보자. 이걸 해 보자." 이렇게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일단 그것을 아이들이 원하느냐예요. 아이는 별 관심이 없고 부모님들만 "이런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에 너무 몰두하시면은 안 된다. 그러면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아이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도 점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아이한테 교육적으로 어떤 보탬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큰 나머지 그렇게 원하진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그 사명감이 너무 크신 거죠.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첫째가 아직 네, 미취학이고 맞아요. 아기도 있으시잖아요. 일단 아이들이 어리면 여행의 목적을 엄마와 아빠의 즐거움과 행복에 여행 목적을 두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두 분이 새로운 곳에 가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정말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시간을 채우고 오면 리프레시도 되고 아이한테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의 행복과 좋은 기분이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고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드님이 이제 유치원 때 했던 기억에 남는 여행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유치원 때는 저희가 정말 열악하게 다녔단 말이에요. 좋지 않은 데서 자고 10,000원짜리 방에서 자고 뭐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거기서 되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럼 아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변하고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의 기분이 너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여행에서는. 그리고 아이들이 '여행 가면 되게 피곤해하지 않을까? 뭐 잘 걷지 않을 맞아요. 텐데.'라는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걸을 때조차 아이들하고 즐거운 상황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 준다거나 주변을 살피면서 걷거나 아이가 어떤 것에 꽂혀 있으면 정말 잘 걸어요. 그래서 아이가 뭐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챙겨 가실 텐데 저는 많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고런 것들 중에서도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가져가자. 그러면 소중하게 그걸 들고 다니면서 여행 내내 되게 즐거워하거든요. 뭐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 효과를 줘야 될까 막 고민하지 말고 일단 네. 저랑 제 아내가 마음이 편하고 네. 거기부터 행복해야 되는 이 여행을 네. 뭐 아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여행지가 내가 마음에 들고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먹는 게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엄마 아빠 위주로 좀 하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작가님은 그 아드님이랑 그 어린 시절 여행을 했을 때 어떤 대화 또 어떤 콘텐츠를 즐기면서 가셨는지 여행 경험을 교육으로 바꾸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 노란 마켓 공부폰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공부폰이란 데이터와 와이파이 등 인터넷을 완벽하게 차단시켜주는 휴대폰을 얘기하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5명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 학급의 절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공부폰을 사용하면 자녀들이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고 학업에도 집중할 수 있겠죠. 특히 어린이들의 경우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첫 휴대폰으로 많이 구매한다고 하고요. 영어 사전, 영어 단어장, 두뇌 케어, 음악 케어 등 학업에 도움되는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 고3 수험생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노란마켓에서 공부폰을 구매하면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실시간 아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삼성 갤럭시 태그2 제품을 사은품으로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행을 가면 저희 같은 경우에 유적지나 어디를 가도 다 설명 안내판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꼭 읽어요. 읽기 싫을 때도 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앞이나 절반까지라도 꼭 읽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읽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죠. 자기도 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관심이 없어도 그거를 읽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면서 '야 여기 이거 고려시대 거래. 이 신라시대에 지어진 거래. 진짜 대단하지 않냐?'라고 그럼 아이도 '아 그래?' 하면서 뭐 이런저런 것들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신라고 고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때도 그냥 그걸 읽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궁금하니까. 아이는 상관없이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해 버릇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외국 가면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미리 살펴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쪼끔 더 등한시하게 되는데 그거를 모를 때와 알 때의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이도 보고 배우죠. 어른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호기심이 있는 어른 그리고 되게 심드렁한 어른이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호기심을 보이는 어른이면 되게 좋은데 또한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마음을 쪼끔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랑 산책을 가거나 여행지에 가도 벽에 이끼가 붙어 있다 그러면 막 가서 "와 여기 이끼 좀 봐. 되게 예쁘다."라고 하면 아이도 막 와서 벽을 한동안 들여다봐요. 저는 좀 그런 호기심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호기심도 확장이 되고 깊어지더라고요. "비 오는 것만으로도 얘가 벽에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애들은 키가 작으니까 땅바닥에 있는 것들을 맞아요. 되게 막 잘 곤충. 보거든요. 네. 예. 땅바닥에 있는 것들을 저희보다 훨씬 잘 봐요. "엄마 여기 벌레 봐."
그러면 다 빨리 와. 하지 말고, 아이가 관심을 줬으니까 저희 쪼그려 앉아서 그걸 한참 동안 보는 적도 진짜 많거든요. 빨리 뭘 해야 되는 일정 그런 건 없는 거죠, 여행지에서. 아이가 이런 거 주웠는데 되게 이쁘지 않아? 그러면은,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게 있어? 라든가 좀 리액션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은 리액션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좀 내가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네네. 짜증은 완전히 옮아버려요. 짜증을 낸다 하면 "야 여기 너무 별론데 여기까지 왔어."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짜증이 그 아이도 그대로 옮아가고 '아 여기는 되게 별로네.'라는 생각을 딱 갖는 거예요, 선입견이.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들을 볼 때도 좀 감탄을 해 주시고 여행지에 가면 새로운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이랑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떤 교육적인 콘텐츠가 없어도 "여기 석가탑이야. 3층 석탑이란다. 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무형탑이라고 해도 해. 굉장히 오래된 목조 인쇄물이 이 안에 있단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감탄만 하고 아이랑 감정을 교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교육적인 대화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가족하고 여행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부모님하고 여행은 정말 극기 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친구들도 많아요. 어디 식당에 유명한 데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 맛없어. 여기 짜다. 이거 왜 비싸."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박을 계속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맛집 같은 데 갔는데 너무 불친절한 상황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그릇도 탁탁 놓고 너무 불친절해. 짜증나. 옆집으로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아이도 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한테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근데 이렇게 계속 바쁘게 일하니까 너무 힘들긴 하겠다. 나 같아도 좀 불친절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든가 그런 식으로 남의 입장을 생각하는 버릇 그런 대화를 계속 나누면 정말 좋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방식을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그걸 배워요. 또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길을 모를 때 물어볼 때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서 예의를 갖추고 좋게 말하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좋죠. 혹시 여행 갈 때 이거는 꼭 가져가세요. 추가적으로 주실 팁이 있으실까요? 그 아이랑 가는 여행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시니까 짐을 진짜 많이 챙기세요. 네, 근데 저희 너무 아내는 그래요. 예. "너무 그러실 필요 없다." 되게 웃긴 게 한 달짜리 인도 배낭여행을 간다 하는 거랑 2박 3일 전주 여행 가는 그 짐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너무, 너무 어이없게 항상 그게 너무 웃겼어요. 훨씬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 오. 2박 3 일이 훨씬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차로 가다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으면 다 실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생활하는 것이 한 달 생활이나 2박 3일 생활이나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아이랑 갔을 때 없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던 건 뭐냐면 그 집에 다 아기를 키우시니까 온습도계 있으실 거예요. 그 온도계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제일 원칙이 여행 갔을 때 아이가 꿀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에 따라서 그다음 날의 여행이 너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이가 잘 못 자면 엄마 아빠도 잘 못 자고 그럼 그다음 날이 너무 피곤해요. 음.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든 잘 자게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가 잘 잘 수밖에 없어요, 네네. 피곤하니까. 하지만 온도가 잘 안 맞으면은 자꾸 뒤척인단 말이에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게. 근데 내 짐작에 '아 여기 이 방 더운 것 같아. 좀 추운 것 같아.' 그것이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내 상태에 따라서 너무
온도차가 큰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 온도계 빼가지고 가져가서 아이가 잘 방에다 두면 객관적으로 늘 아이가 자는 방의 온도가 요 정도인데 지금은 좀 덥네? 아니면 습도가 너무 건조하네? 라면은 수건을 적셔 놓는다거나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관건은 아이가 잘 자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도 저는 항상 가방 속에 그 놀이 파우치가 있었어요. 근데 여행을 가면 모든 끼니를 다 사 먹어야 되고 그럼 식당에서 머무는 시간도 길고 기차 여행이라면 기차를 기다리거나 타고 가는 시간도 있을 거고 숙소에서 은근히 아이가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짐을 챙긴다거나 씻는다던가 할 때 아이가 혼자 있을 시간이 은근히 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아이가 놀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쥘 수 있는 장난감 하나가 정말 유용해요. 그게 다닐 때도 그냥 맨손으로 다니는 거랑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좋아하는 장난감 하나를 손에 쥔 거랑은 천지 차이였어요. 훨씬 더 잘 걷고 징징거리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카나 공룡 모형 같은 걸 저희 아이는 좋아했는데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장난감 하나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다. 아이가 한글을 잘 읽는 아이다. 그러면 너가 여행지에서 읽고 싶은 책 딱 한 권만 골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아이가 골라요. 딱 한 권이니까. 그러면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오거든요. 부모가 여행 갈 때 가슴속에 새겨야 될 키워드를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키워드를 꼽아주시고 싶으신가요? 여행 갈 때 마음에 꼭 새겨야 할 키워드, 여행지에서 오픈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해외여행을 가도 국내 여행을 가도 나들이를 가도 오픈 마인드가 장착돼 있는 상태랑 아닌 것은 너무 차이가 났어요. 이 여행을 완전히 즐겨보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와, 이런 거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아주 작은 것들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탄할 수 있고 어떤 낯선 사람과도 훨씬 더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 어렸을 때는 좀 소심하고 낯선 사람 경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가도 많은 친구를 사귄다거나 그러질 못했어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부모와 아닌 부모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여행 갈 때마다 나는 모두와 친구가 되겠어. 모든 것에 열려 있어 나는. 새로운 경험을 다 받아들이겠어라는 마음을 장착하고 갔더니 너무 좋은 여행을 한 거예요. 그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내가 좋은 감정으로 갖고 오면 그 여행은 좋은 여행이 되는 건데 그 감정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나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이 여행을 좋게 만들겠다, 별로로 만들겠다는 그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 별로인 음식을 먹어도 와, 이런 걸 내가 먹어보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생각의 전환을 좀 하고 오픈 마인드가 되면 모든 여행에서 배울 게 있고 너무 즐겁고 좋은 기억으로 장착된 채로 집에 와서 좋은 에너지를 쓸 수 있더라고요. 예. 작가님 오늘 진짜 놀라운 인사이트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 여행 이번에 떠나보겠습니다. 떠나보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타고 거의 한 2, 30분은 가야 돼. 출시리 박물관 가고 속초 여행으로 떠납니다. 1일차 아침. 이번에 김현주 작가님이 주신 가이드라인 최대한 지키면서 속초 여행을 한번 해봤잖아요. 이번 여행 리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세부적인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갖고 놀 장난감 하나, 그리고 온습도계 챙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장난감은 그 전에 여행을 다닐 때도 챙겼던 것 같긴 한데 여러 개를 챙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이가 장난감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낯선 환경에서 그 내 장난감에 약간 의지도 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다음 스케줄 준비하면서 저는 빨래를 널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빠는 업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은
좀 찡얼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장난감 하나를 되게 의지하면서 재밌게 갖고 놀더라고. 아, 이래서 정말 장난감 하나가 중요한 거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수도계 같은 경우는 그냥 직감적으로 좀 춥다? 덥다? 좀 건조하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좀 건조하면 수건 적셔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 전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실히 온수도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맞아요.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적셔주니까 아이들이 좀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되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좀 뭐 경험한 게 있으시다고? 원래 가려던 식당이 인터넷상으로는 영업 중이라고 떠서 갔는데 실제로는 휴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미리 진작 전화 좀 해보지 이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아이 앞에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맞아요. 보여주려고 그럼 우리 다른 식당 빨리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차에 타서 실제로 식당을 검색을 얼른 해서 다른 식당에 가고 거기서 즐겁게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정원이가 이제 했던 말이 엄마 너무 행복해 하면서 제 다리를 꼭 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원아, 긍정적인 여행 와는? 마인드로 부모가 여행을 이끄니까 아이한테도 그 행복이 전해지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몰두. 작가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돼. 그렇게 어른 입장에서 정해놓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가다가 곤충 발견하면 그거 계속 보게 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전 이번에 완전 그 효과를 제대로 느낀 게 원래 저희가 이제 박물관에 갔을 때 여기서 좀 표지판 읽는 모습도 좀 보여줘서 그거를 학습의 기회로 노출을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속초시립 박물관을 갔던 거였는데 물론 뭐 발의 역사 이런 것도 보면서 역사 연계해서 좋은 추억이 됐겠지만 의외로 거기서 아이가 배웠던 거는 박물관에서 다 놀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버섯을 발견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이거 독버섯 저게 뭐야? 독버섯 어디 있는데? 사실 당연히 독버섯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네이버 스마트 렌즈로 찾아보니까 독버섯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되게 자세히 관찰하면서 엄마랑 같이 이게 어떤 버섯인지 대화하는 과정에서 얘가 너무 뿌듯함을 느껴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렇게 안 있었거든요. 얼른 정원아 가자 할 건데 20분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아이한테는 그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박물관에 갔을 때 저도 기대한 게 거기 초가집이 있어서 그 구조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런 거를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초가집에 되게 오랫동안 머물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재미없어 하고 빨리 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섯을 발견하고 아이가 너무 신나하면서 그거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건 뭘까? 엄마 또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신나 보이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아이한테 집어넣어줘야겠다는 맞아. 부담감을 내려놓으니까 나도 마음 편하고 아이도 되게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해 주셨던 파트가 오픈마인드거든요. 새로운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얻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측면인데 그런데 아무래도 국내 여행이고 그리고 이미 아이가 많이 와봤던 지역이라서 그 오픈마인드를 제대로 적용해 볼 만한 공간적인 상황적인 여유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여행 때 조금 더 기획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려면 좀 더 몸이 힘든 여행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챙길 것도 많고 그래서 좀 편하게 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조금 분별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 그냥 마치면 또 아쉽잖아요.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이 구독자 7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한 의미로요. 댓글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영상 후기를요. 2줄 이상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꼭 포함해 주셔야 되는 게 김현주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예를 들어 오픈마인드라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라든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내가 꼭 지켜야겠다 싶은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다면 그 키워드를 함께 그 관람 후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면 댓글 이벤트 참여되시는 겁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잖아요.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방법은 영상 더보기란에 다시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